시총 12기업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게 없어요. 지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가능성 없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M&A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봐야죠. 부자가 3대 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예, 오늘 제가 말이죠. 사실 한 5박 6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5박 6일? 아, 일도는 다르네. 아니, 원래는 저기 터키에 이제 골프 촬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조건이 이제 하나가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스케줄을 빼놓은 상황이어가지고, 마침 제주에서 그 현대가 이제 자손 중에 하나인데, 현대 이제 어떻게 보면 3세죠, 3세. 현대 3세. 네, 3세인데, 후대 와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홍보대사. 홍보대사? 뭔 홍보대사 일을 많이 해. 홍보대사는 인천시에,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거야. 고양시에. 얼굴 알릴 때 많이 해야지. 너무 문어발이야. 아니, 뭐 근데 이렇게 크게 뭐 경제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니고. 도움은 안 되고? 그럼 홍보대사는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먹고 오는구나. 아니,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갔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모자를 나눠줘가지고 모자 이게 집에 모자가 너무 많아. 아, 그래요? 나 하나도 없어. 모자가 하나도 없다고 집에. 예, 예. 나는 그냥 이제 골프 프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자가, 자, 그래서 모자 하나씩 좀 쓰시고. 와, 살다가 이런 날이 있네? 왜? 선물을 다 받고? 아니, 내가 되게 인색한 사람처럼. 그것도 잊지 마요. 다음에 그 인형 하나 만들어준다 그랬잖아. 무슨 인형? 우리 10만 세 번 나오고. 그래. 자, 모형 인형. 이것도. 자, 우리. 이 퍼프는 왜 퍼프는 그게 아니라 집에 한 500개 있어. 이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화장할 때 쓰는 거잖아요. 이거. 아, 화장할 때? 연예인들 기본 아니야, 연예인들. 요즘 제가 요즘 자주 바르잖아. 아니, 이건 여기 있잖아, 이거. 이제 기름 같은 거 끼면. 내가 그래서 이제 그 라디오스타 할 때 보면 이렇게. 항상 이제 파우더 항상 이렇게 올려놓는 해서. 거. 그거예요. 저도 아침마다 바르고 다녀요. 옛날에 그 저기 마리텔이라는 프로그램 할 때 내 트레이드 마크 이거 아니야, 이거 찍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마리텔 제작진들이 그냥 뭐 선물해서 한 500개 줬어. 다음에 더 받아야 되겠다. 그래요. 터키 가는 일정을 뺐었는데, 근데 이제 제안을 저한테 어떻게 줬냐면, 이제 출연료는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한테. 반만 주겠다?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한 것이, 터키에 겸사겸사 공도 치고 놀러 가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그럼 뭐 고민하다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는 또 후배들은 돈을 너무 조금 받고 가는 거야. 근데 그냥 선배들하고 같이 가는 게 좋아서. 그래서 내가 뭐라고, 쟤네들도 그렇게 돈도 조금 받고 가는데 그냥 나 겸사겸사 갔다 오자 해서 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저한테 이제 제안했던 게, 뭐 그냥 편안하게 좀 널널하게 갔다 오는 걸로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스케줄을 내가 그럼 줘봐라. 그랬더니 스케줄이 살인적이야. 5박 6일 동안 아침에 공처, 점심에 관광에, 저녁에 공처, 아침에 공처, 점심에 관광에, 저녁에 공처. 이걸 계속 하는 거야. 왜? 아니, 그쪽은 그쪽 사정이 있겠지. 이것도 협찬이에요? 아니, 이제 그 뭐 이제 관광청에서 협찬을 받고 이렇게 가는 건데.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의 어떤 그 약간 제가 중견으로서 제가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왜냐면 제안을 그렇게 받았잖아. 조금 이제 널널하게 간다. 근데 나는 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취지가 그거였는데, 근데 어쨌든 그쪽은 저는 반밖에 안 받는 거지만 그쪽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돈을 주는 거잖아. 그럼 그게 나중에 충돌이 돼요. 거기 가면 결국은 저는 이 뭐야, 돈을 반밖에 안 받고 뭐 하는데 이렇게 스케줄이 빡세? 내가 그렇게 성인 문제가 아니잖아. 입이 나오잖아. 근데 그 친구들도 고생해.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 아니 김구라 말이야, 우리가 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돈을 줬는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이런 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촬영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보장은 없지만, 그런다는 보장은 없지만 결국은 그런 흐름으로 갈 확률이 지극히 높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사람이 말이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해피하겠지라고 생각해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보수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러면 나는 이건 빠지는 게 맞겠다. 결혼으로 말하면 더 큰 파극을 막기 위해서 청첩까지 마쳤는데 결혼 안 할게요. 순간 쪽팔리고 마는 거야. 그게 맞지. 결혼식 하고 나서 아유, 나 안 할래. 그거는 결혼식 안 가는 사람도 내가 봤어. 그래서 뭐 사실은 그래서 저는 잘 치고 오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다른 사람을 섭외해서 갔고, 나는 그 남는 시간에 제주도의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을 가서. 거기도 반만 받고? 아니, 거기는 그냥 얼굴로 간 거야. 얼굴로 간 거니까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니,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많아.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 결혼할 때도 보면, 여보, 내가 있잖아, 저 전세로 시작하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볼게 라고 하는데, 근데 남편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아내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나는 그래도 더 큰 파고,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 거야. 그냥 내가 드롭을 한 거야. 전화까지 다 했어. 야, 미안하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그럴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그냥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사에서 어쨌든 간에 모든 일이 조금 진행되려고 했을 때 안 맞으면 떠내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나도 떠내려갔을지도 몰라. 근데 이제는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제가 그래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후배한테도 전화해서 야 내가 봤을 때 나는 그거는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드롭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또 전달해서 야 잘 갔다 와라. 잘 촬영을 했으리라고 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비즈니스도 그렇고 어쨌든 했는데 아니면은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게 더 큰 파국을 막는 것이다. 오늘의 교훈은 안 맞으면 빨리 끝내자. 부동산 계약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야. 10% 계약금을 거는 게 그거 아니야 결국은? 그렇죠, 그렇죠. 그잖아. 아니다 싶으면 빨리 해야죠.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빨리 예. 그만두자. 그치. 김금수도 조회수 안 나오면 우리도 빨리 그만두자. 야, 우리가 이런 방송이 사실 애매한 거야. 왜냐면 옛날에도 있잖아. 내가 가게 했을 때 장사가 안 되잖아? 그럼 빨리 접어. 잘 되면 피곤한 것도 몰라. 그렇지, 돈 버는 그렇지. 재미에. 맞아. 근데 애매하잖아. 오늘은 잘 돼. 와, 오늘은 와, 100만 원 나와. 근데 또 오늘 또 한 20만 원밖에 안 나와. 뭐지 이러다가 또 한 며칠 뒤에 또 잘 돼. 이러면 이거 돌아버리는 거야. 아, 피곤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도 사실은, 근데 우리는 좀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 우리는 더 해야 돼. 아니, 그러잖아. 우리가 이제 호반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호반 그룹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전라도 쪽 베이스의 기업들이 몇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금호가 있었고, 금호는 요즘 사세가 조금은 기울고 있는, 왜냐면 많이 이제 위축됐죠. 예전에 이제 그 승자의 저주 해가지고 아시아나겐이 인수했다가, 그리고 또 뭐 건설사, 대우건설이 컸죠. 그래서 아주 이제 그렇죠. 사실은 경영이 사실은 그렇게 또 효율적이거나 아주 뭐 탁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즘 이제 금호 이후에 이제 크고 있는 팀이 이제 호반이잖아요. 호반. 근데 호반이 사실은 저는 그래서 뭐 건설도 유명하고, 또 우리 이제 골프장,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서서울이라고, 서서울 CC라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진짜로 골프장 중에서 진짜 편의점이야. 제일 좋아요? 아니, 제일 좋은 게 아니라 편의점이라고. 골프장계의 편의점. 아무나 이용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아침 4시부터 밤 12시까지 돌려. 그래서 잔디가 진짜로 페어웨이에 잔디가 남아나질 않아. 왜 그래 돌린대? 돈 벌려고. 아하. 그 골프장 자체가 옛날부터 호반이 돈 많을 텐데. 아니, 그 골프장 자체가 옛날부터 돈 버는 골프장이었는데 어떤 목재회사가 하던 건데 호반이 인수를 해서 그래도 그나마 호반이 그래도 그나마 관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건 너무 좋아졌는데, 어쨌든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수도권에서 골프 치는 사람 중에서 머리 올리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울에서만 머리를 올렸을 정도로 오래되면서도 진짜 회원제인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내장하는 그런 골프장이에요. 회원제인데 너무 그냥 다 회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되게 효율이 좋은 그런 골프장에서 그런 골프장 하나 갖고 있으면 진짜 돈 벌지. 그게 호반 거예요? 호반이 인수를 했어. 근데 그거 말고도 많죠. 왜냐면 그 아들, 첫째 아들이 88년생인데 대학 전공이 그쪽입니다. 골프 쪽. 근데 물론 뭐 지금이야 이제 호반 건설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이 김상열 회장이 KLPGA 회장까지 했고. 맞아. 예. 네. 그래서 이제 호반이 이제 골프단 해가지고 이제 김비호 선수도 호반이고, 예. 호반 쪽에 이제 유명한 선수들 꽤 있죠. 그래서 관심도 많고. 근데 이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독특한 거는 이 김상열 회장이 진짜 젊었을 때 61년생이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호반에 며느리가 사실 SBS 아나운서고. 맞아요. 네, 그 그래서 첫째 제가 아들이 옛날에, 아니 그냥 옛날에 제가 이제 한밤의 TV 연했을 때, 그때 사실은 그때 주시은 아나운서인가 누구랑 해가지고 같이 연수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제 스튜디오에 이제 놀러 왔었는데, 그때 이렇게 쓱 봤는데 주시은 아나운서는 약간 좀 앳돼 보이는데, 그분은 약간 좀 지금 이제 호반에 이제 며느리가 된 그분은 제 기억에 조금은 이제 주시은 아나운서도 좀 나이가 있어 보였는데, 그리고 좀 풍기는 이미지 자체가 진짜 신입사원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노련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굉장한 미인이야. 근데 이제 몇 년 안 하다가 그냥 바로 호반 며느리가 호반 며느리가 됐죠. 아나운서 분들은 다 결혼 잘하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혼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삶에 질곡 있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아나운서라고 일반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화의 아나운서 오류야? 중에서도 사실은 결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마찬가지 아니야? 선생님 중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혼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대체적으로 재벌하고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많이 배우고, 또 그리고 이제 똑똑한 여성분들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안 그래요? 그냥 뭐 유명해진 사람들 중에서는 뭐 잘 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호반그룹은 처음에 그 되게 30도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직원 5명으로 시작한 회사인데, 지역 기반의 광주 기반에서 건설회사였죠. 그러니까 본인은 중소 건설사에 다니다가 이제 자기가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을 했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90% 분양이 되지 않으면 다음 산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90% 룰을 이분이 만들었고. 소위 말해서 이제 분양도 되지 않았는데 또 돈 땡겨가지고 저기서 또 하고 무리하게 안 또 했다.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원래 그래서 재무 구조를 굉장히 탄탄하게 가져가겠다는 그런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아직도 어음을 안 쓰고 현금 지급을 다 하고. 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결정적으로 큰 건 이제 부동산 전문가이신 김인만 소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벌떼 입찰이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좀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입찰자를 한 명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약간 회사를 쪼개서 여러 회사가 페이퍼 들어가는. 컴퍼니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벌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전에 회사가 컸던 건 어떻게 컸냐면 보통 건설사들은 시공사만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 회사는 처음부터 시행사와 시공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럼 돈 벌지. 네, 처음에 이제 금융업 같은 거 병행해서 키운 다음에 시행사, 시공사를 같이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완전히 알짜로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공사만 하는 데는 마진율 5%를 넘기기 쉽지 않아요. 맞아. 그냥 건설만 짓는 거니까. 네, 자기가 땅을 사서 거기다 이제 짓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이제 20%가 넘었던 거죠. 이번에 내가 보니까 저기 그 약간 그 뭐랄까요 교통의 요지라든 이런 그 부동산의 요지를 보는 눈이 있으신 분이네. 네, 그래서 광주에서는 이미 확실하게 맹주로 자리 매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쪽이나 이런 쪽에 진출할 때 지금 가보시면 뭐 광교, 동탄, 맞아요. 세종, 그러면 뭐 이런 데 보면 신도시 택지지구 위주로 네, 들어가.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사서 이제 거기 짓다 보니까 그래서 뭐 호반 베르디움 맞아 맞아. 네, 맞아요. 이런 게 은근히 괜찮은 요지에 꽂혀 있는 게 많아요. 결국 이제 분양도 잘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90% 룰을 계속 지켜가면서 현금 여력을 잘 해서 하다 보니까 30년 만에 도급순위 10위까지 올라오고. 오. 그 중간에 정말 뭐 사실은 정말 대단한 어떤 그 건설사에서 뭐 동아건설, 리비아 옛날 대수로 해가지고 진짜 정말로 우리 진짜 1세대를 이끌었던 뭐 한양이라든지 이런데 다 그냥 뭐 속담 말로 작살나고 사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진짜 이 회사가 그런 원칙. 그러니까 건설이 진짜 확 일어났다가 순간 뭐 몇 개 그냥 작살나면 그냥 큰 회사도 위험하잖아. 근데 순간 위험하지.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 위기를 보면서 이 김상열 회장이 느꼈던 것은 나 절대 무리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자기의 신조로 삼아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보통 건설사가 한 200% 정도 되는데 이 회사는 여전히 50%, 60%를 유지하고 있는 완전히 거예요. 알짜네. 호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끌고 와서 지금 그룹 순위로 보면 35위. 전체 우리나라 그룹의 35위까지 올랐어요. 건설해가지고 대단하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가 커지는 과정에서 M&A도 엄청 열심히 맞아, 한 거죠. 맞아. 그래서 처음에 뭐 광주 방송도 사고 그건 이제 법에 걸려서 대기업이 되면서 그건 팔았고 아하. 지금 서울신문에 또 대주주입니다. 서울신문. 그 언론사도 전자신문까지도 샀다가 전자신문은 또 잘 팔았고 지금은 이제 김상열 회장은 그 본업은 전문 경영인을 호반 건설에 세워놓고 자기는 이제 서울신문 CEO만 하면서 호반 문화재단 이쪽에만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이제 M&A 같은 것들을 막 하면서 회사 사세를 막 키워오다 보니까 시장의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광주라고 하는 특정 지역의 건설사에서 이제는 메인으로 왔는데 이 회사가 이제 이렇게 막 크다 보니까 마지막 이제 남은 소위 알짜는 강남 재건축에 진출하는 게 마지막 목표였겠죠. 강남 재건축이면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빅3 현대도 있고 힐스테이트 그다음에 GS자이도 있었고 삼성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아직까지 못 들어가. 하긴 강남에서 내가 호반을 본 건 없어. 송파가 있죠. 송파. 들어가기는 아직 좀 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대 브랜드도 그 안에 막 들어갔다 빠졌다가 막 이러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하나 브랜드가 어디가 돼요? 거기 이제 3개 플러스. 그 이제 뭐 대림도 있고 DL, 네. 포스코, 네, 포스코 HDC도 있고. 포스코보다는 HDC, 이제 뭐 삼성, GS 뭐 이런 데가 이제 흔히 4대라고 할 수 있고 포스코까지 하면 이제 거의 이제 5대에 넘어갈 텐데 이 회사가 엄청나게 그 강남 재건축 시장에 들어가 보려고 지금 노력을 했는데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안 되지, 안 되지.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노른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에 진출을 못 하다 보니까 현금 여력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옆으로 뭔가 넓혀서 쭉쭉 찔러보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은 어쨌든 간에 있고 근데 사실 이제 건설사 하면은 이제 어쨌든 그게 상징성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 한번 진짜 현대라든지 뭐 GS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삼성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데 왜 근데 자꾸 입맛을 다니면서 그 정도 급은 안 되지. 야, 그래도 또 그런 것도 있지 않나? 나는 그냥 물어보는 거야. 광주에서 올라온 기업이니까 약간 아직까지 이제 강남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게 있나? 일군 브랜드로는 인정 안 받지. 그럼 우리가 조합원이라도 투표해봐요. 레미안이냐, 현대냐, GS냐. 와, 이거 뭘 하지? 고민되는데 거기에 베르디움. 아하.
왜 호반이라고 안 그러고 베르디움이라고 그래? 호반이 베르디움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레미안. 레미안. 그러네. 그럼 GS도 자이라고 해야겠네. 그치. 공정하게. 근데 왜냐면 강남은 상징성이 크니까 레미안이나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도 총력 투쟁을 하는데 그래도 대기업이 총력 투쟁하는데 호반이 돈이 많다고 해서 같이 맞붙어 가지고는 승산이 쉽지 않지. 호반이 많이 크긴 했지만 거기는 뭐 그러니까. 사실은 워낙 이제 큰 기업들이니까. 근데 호반 입장에서는 정말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남 뉴타운이나 반포 압구정에 깃발 꽂는 순간 같은 동급이 되니까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지분 10%만이라도 달라고 이제 계속 요구하는 중인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지분 10%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지금 대단지를 지을 때 그러면 같이 해서 우리 돈 많으니까 우리 10%만 우리 달라. 근데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숟가락이라도 얹고 싶은데 여기 식사동에 공동 분양한 것처럼 혁산블루밍하고 GS자이 강남에 식사도 끼워넣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대단지에 그래도 우리도 뭐 약간 공동으로 좀 참여하고 싶다. 그것도 이제 안 해주는구나. 그래서 지금 송파의 일부 단지 빼고는 송파는 가능하지. 네, 근데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도 고민이 있는 거죠. 더 성장하고 싶은데 해외 수준은 없죠. 그다음에 이제 공종이 아파트라고 하는 한 가지 공종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토목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러면 강남 쪽으로 진출 못하면 성장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동네 주택시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세대에서 지금 산업을 유지하면 35일을 끝으로 이제부터는 떨어지는 일만 남은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 그런 회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소한 30대 그룹 안에 들어가서 더 크고 싶은데 그런 이게 성장 모델이 없다 보니까 자식 걱정이 되겠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우리 애는 30대 안으로 집어넣어서 더 성장시키고 싶은데 누구나 지금 그게 그렇겠죠. 안 보이잖아. 아니 근데 사실은 뭐 창업주니까 아직 젊으니까 자기 어떤 꿈을 더 실현하고 싶은 욕망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때 만들어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돈이 많아서 예전에 다 찔러봤어요. 예를 들어서 금호건설 나왔을 때도 찔러봤고 맞아 얘기 들었었어. 네, 그 다음에 대우건설 나왔을 때도 찔러봤고 돈은 많이 있는데도 뭔가 뭐 경영 철학이 있다 보니까 계속 오버페이 빼고 오버슈팅은 안 하는구나. 오버슈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버슈팅 해가지고 자살하다가 이제 금호 이런 데잖아. 대우 괜히 인수했다가 그렇게 무리는 또 안 하는구나. 대우 할 때도 시장에서 한 8천억 정도를 봤는데 이 회사가 6천억을 써내는 바람에 그것도 그래서 6천억에 가져가는가 마는가 말이 많았다가 결국은 안 7천억이나 되는 8천억이나 그냥 하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 회사가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 가격에는 팔 수가 없으니까. 산업은행에서 그렇게 못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뭐 드랍된 나 경우도 같으면 2천억 더 쓰고 8천억 주면 된다는 거지. 그때 뭐 앞뒤 저는 뭐 사정이 있죠. 뭐 건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는 거를. 건가? 크루즈 마크 땄으면 강남 진출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근데 그때 안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실사해 보니까 대우건설이 그때 안 알려진 부실들이 추가적으로 쌓여 있었던 바람에 안 한 거죠. 금액의 문제였다기보다는 그래서 안 한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최근에 그래서 뭐 여러 회사들을 2010년대 이후에 인수를 했는데 대한전선도 인수를 했어요. 알짠데? 알짜죠. 대한전선. 그래서 대한전선이 휘청일 때 대한전선을 인수를 해서 이거를 이제 해외 쪽으로 풀어보려고. 왜냐면 대한전선이 미국이라든지 사우디 중동 쪽에 케이블 산업 엄청 기술했거든요. 대한전선 알짠데.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가서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 건설 사업을 엮어서 인프라 건설 이런 쪽으로 엮어 넣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LS랑 최근에 소송이 붙었죠. 대한전선이. 그러다 보니까 LS 지분까지 사버리면서 소송전에서 LS 지분을 샀어요? 근데 LS 지분은 한 3% 넘게 사버렸어요. 소송하는 와중에. 네. 여기 이제 돈이 있으니까 어쨌든 소송해. 그거 내가 니네 거서 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게 LS 입장에서는 LS가 뭐 구실가가 충분히 지분력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 돈 있는 애들이 자꾸 우리 지분을 사서 들어오면 자기네들도 지금 3세로 지분을 넘겨야 되는데 주가가 뜨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맞아. 왜냐하면 LS 지금 지주사가 그 안에 상장되지 않은 LS 전선도 있고 상장된 자에서 LS 일렉트릭이 있는데 LS 시총은 4조밖에 안 되는데 LS 일렉트릭은 시총이 7조예요. 그러니까 자회사보다 지분이 낮은 그런 회사를 아마도 3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부러 좀 저평가시켜 놓은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지배구조의 문제고 거버넌스의 문제인 건데 그러다 보니 이런 공격이 들어오니까 주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LS 열받잖아요. 그래서 LS가 계속 법정 소송에서는 대한전선과 이겼는데 최근에 이제 한진 쪽과도 뭔가
그 분쟁이 붙다 보니까 호반이 네, 호반이 이제 한진 쪽하고도 한진칼하고 붙다 보니까 한진칼에 이제 지분도 이제 인수하려고 그러는구나. 네. 뭐 여기저기 다 인수하네. 아니,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근데 한진칼은 어떤 지분을 인수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냐면 예전에 한진그룹이 그 누나하고 동생하고 싸웠던 거 맞아, 아시죠? 맞아. 조원태하고 이제 그 조연하고 싸웠지. 그래서 조연아 쪽으로 KCGI라는 펀드랑 반도건설이 붙어갖고 삼자연합이 되고 그때는 반도요. 네, 반도건설이 있었죠. 그다음에 반도는 여기 부산 쪽인데. 네. 어. 그래서 조원태 회장과 그 다음에 이제 조연아를 뺀 나머지 일가들이 붙어서 조현민하고. 네, 이렇게 붙었는데 이때 갑자기 뛰어든 게 모피아입니다. 아, 모피아. 네.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부 출신의 산업은행의 그때 회장.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누가 있었냐면 김석동이라고 과거 이제 금감원에 있었던 김석동. 네, 들어봤다. 그분이 둘이 연합을 해서 갑자기 정부에서 10% 지분을 들어갔죠, 산업은행에. 아, 산업은행이. 그 산업은행이 들어간 10%가 조원태 편을 들어주는 바람에 아하. 다 이미 만들어 놓은 삼자연합이 결국은 지게 됐어요. 반도가 졌다는 거네. 반도 네, 연합. 그렇죠. 그 삼자연합이. 조연하고 이제 반도편이 진 거 아니야. 근데 왜 기재부에서 말이야? 갑자기 이제 모피아 출신의 이제 김석동하고 아까 이제 산업은행 회장이 조원태 편을 들어준 이유는 뭐야? 그때 또 돌았던 얘기들을 한번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런 거 재밌지.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조원태 회장이 모피아랑 이런 쪽에 가서 적극적으로 붙었다는. 또 그랬구나. 보아갈래.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구조조정도 하고 아시아나도 문제 생기면 그것도 인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모피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10% 증자를 하는데 KCGI라고 하는 강성부 펀드와 조연아가 이거 받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거 제3자 유증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는 지정한 사람만 살 수 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산업은행 지분이 갑자기 10%가 뜬금없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조원태 회장이 이긴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나머지 삼자연합은 지분 팔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반도건설도 팔았고, 뭐 펀드 이런 쪽에 팔았고, 조연아는 이제 자기 지분 팔고, 이제 완전히 이쪽 조씨그룹에서 떠났고. 아, 엑시트했어? 그럼 완전히. 요즘 조연은 뭐예요? 그냥 돈 있고 노는 거지 뭘 그래. 그냥 놀아? 아, 그럼 뭐해? 자기 생활 하겠지. 궁금해서. 돈 안 버는 날 뭐해? 놀지? 돈 쓰고. 돈 있으니까 똑같은 거야. 놀겠지. 그럼 뭐 물어보라면 안 하지 뭘 그래. 나도 놀고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분들은 다 맞네. 그때 돈이 많은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상속세도 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연아는 실패하고 나서 지분 팔고 상속세 내고 떠나서 뭔가 또 자기 사업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KCGI라고 하는 곳이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었는데 이 KCGI 지분을 바로 호반이 산 거다. 아하. 호반이 지금 자기들은 단순 투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단순 투자한 거다. 그리고 주가도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단순 투자원 회사가 18%에 육박하는 지분을 한진칼이라고 하는 지주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어디다 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첫 번째로 말이 안 돼요? 이게 18%라고 하는 쥐고 있으면 안 돼? 아니 그 쥐고 있어도 근데 되는데 사실 이제 뭐 한진칼의 주식을 18%가 사실 이제 경영 참여가 아니라면 그 액수에 다른 걸 투자하고 말지. 그러니까 더 투자 가치 있는데 동지 세미캔 같은 거. 아니 그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건 아니야? 고배당주를 투자할 수 있고 뭐 채권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투자 가치가 없는 줄을 많이 샀다. 그래서 한진칼이 계속 올라간다는 가정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그걸 괜히 보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상한데 최근 들어서 매일 더 사고 있어요. 조금씩. 매일 또 더 사. 네. 그러니까 이건 더 수상해 보이는 거죠. 수상하네. 어떤 이제 목적이 있는 거겠지. 아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서경으로 생각해 보면 조원태와 조연아와 삼자연합이 싸울 때도 결국은 정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구간입니까? 정부가 바뀔 수도 있는 그치, 바뀌는 구간이죠. 구간인데. 근데 호반그룹은 또 지역색도 있는 그룹이죠. 그렇지. 지역색도 있고 그쪽 지역색의 정부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약간 좀 이제 선물 보따리 같이 이렇게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줄 수는 없지만 공정한 심판인 척 나는 몰라 뒤로 빠질게라고만 하면 아하. 지난번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원태 편 했지만 이번에 그럴 필요도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때는 강성부 펀드 빼고는 다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씨 일가들은 다 돈이 없었어. 그지들이어서 이 지들끼리 누가 누구 보고 거지래 지금. 그렇죠. 사실 좀 그 종요 표현에 내가 조금 이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요때 신문에 가끔 이제 1년에 한 번씩 난 게 개인 소득세 누가 제일 많이 나냐 했을 때 항상
현대 정종 회장도 아니고 롯데 신격호 회장도 아니었어요. 한진의 조중훈 회장이 돈을 제일 많이 냈었어요. 와, 그걸 기억해요? 그 기억이 나. 그래서 한진이 그런 걸 기억해. 아니 한진이 그때 돈이 엄청 많았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금이 워낙 많이 도니까 뭐 항공산업도 그렇고 해운산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를 내려오면서 이게 가업이 서서히 한진해운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 표현은 조금 과하긴 했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아니, 근데 또 현금 여력이 그런 언론인들은 또 그런 과한 표현을 과격한 표현을 써줘야지. 그래도 또 대중들의 또 시선을 받을 수가 있지. 가장 적었다. 왠지 마음이 좀 편안해져. 그게 거지라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편안해지네. 그지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이제 재벌이라고 하는데 자기 어떤 지분이 사실은 경영권 진짜 방어하기도 벅차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현금 여력이 사실 그렇게 있지를 않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산은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해서 조원태 편을 들어줬으니까 조원태 회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시아나 적극적으로 인수해야 되고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나마 대한항공에서 벌었던 돈을 바탕으로 꽤 많은 돈을 또 썼어요. 그나마 더 최근에 현금 여력이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호반건설이 원래도 지분이 많았는데 최근에 계속 사들이면서 지분 높이다 보니까 지금 이쪽 조원태 회장의 우호 지분이라고 하는 게 20%가 조금 넘거든요. 근데 지금 17% 후반까지 왔어요. 좀 있으면 뒤집히겠네. 돈이 있으니까. 이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서 지금 조원태 회장이 어떤 꼼수를 쓰고 있냐면 자사주, 회사에 있는 한진칼의 자사주를 갑자기 그 자사주 쪽에다가 넘겨서 원래는 자사주라는 건 자기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주식인데 그래서 자사주를 사자마자 소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들고 있으니까 이거 지건 주라는 거지, 이 회사 건데. 그래서 이 자사주를 갑자기 40만 주 이상을 그냥 저기다가 넘겨가지고 다시 의결권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꼼수도 쓰고. 발등에 불 떨어졌네. 자산을 어디다 넘긴다는 거야? 자사주를 사는 그 회사 내 그 조합들 있잖아요. 그 조합에다가 넘겨버려서 조합에 넘겨가는 순간 그냥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가 아니라 이 주인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럼 의결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은 어쨌든 조합은 어쨌든 한진 컨트롤 내에 있는 조합이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진 편을 들 수밖에 없으니까 직원이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LS하고도 연합해서 그렇지. 손잡으면 되겠네. 교환사채 발행해갖고 우리 연합해서 너희도 지분 쟤네가 사고 있지 골치 아프지 우리 연합하자 그래서 서로 LS하고 대안하고. 네네 그 둘이 연합을 해서 그 부분도 방어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정부의 의지예요. 정부가 산은은 일단 뒤로 빠져라고 하면 지금 이사회 내에 3명을 집어넣었거든요. 산은이 지분 10%를 들어가면서 내건 조건이 이사에 3명을 꽂아 넣을 수 있게 했어요. 이사 8명 중에 3명을 꽂아 넣을 수 있단 많이 말이죠. 더 넣었네. 그러면 이 3명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사의 판도도 결정할 수 있지만 정부가 만약에 뒤로 빠져갖고 니들끼리 싸우라고 하는 순간 아니 근데 있잖아. 근데 호반이 좀 그러겠어. 사실 이제 그 전통의 재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돈 좀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호반이 약간 좀 전통의 재벌들이 봤을 때는 좀 눈에 까시겠어.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대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격을 받고 있는 쪽에서는 굉장히 눈엣가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역색을 타고 정부 힘을 타고 만약에 들어와서 인수를 하면 항공업을 가져가면서 그것도 국적 항공사를 가져가면서 굉장한 파워를 또 현금 창출 능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35위권인 재계순위를 30위권 안으로 다이렉트로 집어넣을 수 있는 엄청난 이제 레버리지가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잘못하면 승자의 저주에 또 걸리. 근데 그 정도의 돈을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델타 지분이 있거든요. 델타가 지분이 14%니까 꽤 많아요. 지금 대한항공하고 델타항공이 얼라이언스로 묶여 있으니까 편을 들어주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있는 호반이 들어오면서 대한항공보다 우리가 더 잘해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순간 델타는 어느 편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하고 지금 사는 지분이 한진 거라고 생각해서 조은태 회장 거라고 생각해서 지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가능성 없다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고 지금 M&A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봐야죠. 야 조중훈, 조양호, 조원태에서 사실 조양호 회장 뭐 사실 이제 3남매가 다 하나씩 있잖아요. 사과 한번 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조연아 땅콩 있었지. 조현민은 또 이제 뭐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있었지. 그 아들은 뭐 사고? 아들도 무슨 뭐 노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노인이 아니고 엄마 집에 가서 집기다 때려 부시고 하는 바람에 그때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죠. 엄마 집에서? 그러니까 이명희 회장 그 여사 집에서. 그리고 어머니도 그 한진 칼호텔 앞에서
그때 그 직원들한테 뭐 맞아요. 잘못했다고 한번 또 난리 소리 치는 지르고 바람에 하죠. 네. 피곤하네. 네.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기업의 어떤 그 뒷얘기들 나는 뭐 너무 재밌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주식이 쓱 올라가지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핵심은 그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 따져봐서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다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 결론이 뭐예요? 누가 매력적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가 핵심 포인트잖아요. 대한항공이에요. 대한항공이 매력적이니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대한항공. 그러니까 지금 항공업이 우리나라가 좀 재편돼야 되는 게 LCC가 너무 많아요. 저가고 많아. 너무 숫자가 많아서 구조조정해야 돼요. 그러면 항공업의 재편이 한 번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항공업의 재편을 할 만한 회사가 없어요. 제주항공 돈 없죠? TA도 돈 없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소노그룹 들어와서 막 항공사 막 휘감고 있죠? 자, 소노. 이스타 날라갔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대한항공도 만약에 이게 지분이 넘어갈 경우에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서 FSC가 하나로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 지금 LCC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것도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이것도 통합해야 돼요. 이걸 누가 가져가든 대한항공이 주도해서 이걸 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대한항공은 누가 사도 매력적인 기업이니까 근데 지금 주가도 싸고 아, 그래? 네. 얼마예요? 그 다음에 3개월 구간에서 말이죠. 이제 고점이 한 24,000원대까지 갔었고 아니 그다음에 보통 이런 분위기면 막 올라가잖아요. 저점이 한 19,900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변화가 없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지금 타겟 뛰는 거는 한진칼로 가 있잖아요. 그럼 한진 칼을 사야 되는 거야? 근데 한진칼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급등락을 탈 수가 있어요. 막 10% 상한가 갈 수도 있고 하한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걸 즐기실 거면 뭐 사시고 그건 뭐 제가 그런 거 안 좋아해. 네, 그리고 뭐 그건 뭐 제가 뭐 판단할 건 아니고 각자 판단하시는 거고. 한진칼은 이제 상한가도 갔었다가 뭐 지금 근데 어쨌든 한진칼은 주가가 많이 올랐네. 저것 때문에 올랐구나. 그때 이제 지분 경제 때문에. 네. 그때.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증권사에서 뭐 그거 가능성 없다 이런 얘기 나면서 다시 빠지고 있는데 전혀 가능성 없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 아니 있다니까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사야 되는 거네. 한진칼을 사지 말고 한진칼을 왜 사려고 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여태까지 그렇게 설명했잖아. 그걸 즐기려면 사람들이 지금 한진칼 많이 올랐잖아. 한진칼 사지도 않을 거면서 14만 원이 확 넘었다가 지금 비싸네? 쭉 빠져가지고 저희가 3개월 사이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빠져서 지금 11만 원 정도 되는데 한진 칼은 뭐 하는 회사예요? 여기 지주회사. 한진그룹의 지주사. 지주사가 한진 칼이에요 이름이. 네. 지금 말이죠. LS하고 한진칼 자사주 경영권 방어해서 소각 제도화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사주를 획득했는데 소각을 안 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자사주는 원래 다른 나라는 사면 다 소각하거든요. 주식수를 줄이는 효과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사주를 사놓고 그게 대주주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자사주는 내 거라고 생각해요. 회사 건데. 회사 돈으로 산 건데. 회사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배임이네. 배임일 수 있죠. 얼마 전에 그 저기 연예인들 해가지고 저기 세금 갑자기 많이 때리고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버는 돈은 그냥 제가 이제 사업자를 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소득 우리가 세가 뭐 어쨌든 간에 이제 10억이 넘는 구간은 거의 한 50% 가까이 내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뭐 일부 연예인들이 어쨌든 간에 수입원을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다 어떤 방송 수익을 넣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이제 대표가 돼서 월급을 받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이렇게 갖다 쓰는. 근데 갖다 쓰기 쉽지 않아. 갖다 쓸 때마다 역시 또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내야 쉽지 되는데 않아.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뭐 예를 들면은 약간 그냥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지켜지지 않고 어쨌든 다 가족들이 이제 뭐 사실 뭐 이제 뭐 이사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신고를 하거나 이러면 이게 걸릴 가능성이 커요. 네. 투명하게 해야 돼. 투명하게. 아, 그러니까 모든 거래를 다 뭐 그 당국 금융당국이 쳐다볼 수는 없으니까 확실히 누가 찌르면 이제 검사하는 과정에서 뭐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대한항공이 FSC로 하나로 남고 항공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회사가 된다면은 저는 매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아, 대한항공. 네. 지금 이 이슈에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될 종목은 한진칼이 아니고 대한항공이다라는 거죠. 요즘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고려아연 이런 것 때문에 야 그래 그 돈 많이 벌어보다 경영권 뭐 이러는데 한진칼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더 오를 수 있는데 워낙 이제 뉴스마다 변동성을 탈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한항공을 가져가라. 따지고 보면 고려아연하고 비슷하네 케이스가. 경영권 문제가 다 비슷한 거지. 뭐 그렇죠. 고려아연은 어떻게 됐어요?
고려아는 제자리에 왔다가 제자로 왔어요? 네, 그래서 200만 원 갔다가 지금 다시 70만 원 내려왔죠. 또 많은 사람도 또 피해봤구만. 200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고점에 들어간 사람들은 항상 그렇죠. 그러네. 자, 그래서 호반이.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진짜 그거 있더라고. 한 20년 전, 10년 전에 이제 시총 12기업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게 없어요. 삼성전자 말고는 뭐 계속 변하죠. 현대차도 올라와서 계속 변하죠. 2위까지 갔다가 또 내려가고. 삼성, LG. 그런 네, 것처럼, LG 계속.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부자가 3대 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 부자 3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맞아요. 저희가 또 이제 다음 주에 요즘 부동산이 아주 분위기가 좋아. 아주 좋아. 지난번에 또 청라 뭐 괜찮았고, 그리고 뭐 지난번에 하남도 괜찮았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뉴스 봤는데 사실 서울에 워낙 이제 아파트값이 비싸니까 실질적인 구매자들 30대들이 가장 많이 사실 아파트를 산 곳이 인천 검단이 검단.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 요즘 김인만 소장을 검단에 또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출동했죠. 저희가 검단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